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중증외상센터입니다.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주지훈, 추영우, 하영, 윤경호, 정재강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백강혁은 지방에 유명하지 않은 의대 출신의 외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 강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백강혁은 누구보다 뛰어난 외과 수술 능력을 갖췄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강명희는 백강혁을 대한민국 최고 대학병원인 한국대병원 중증외상팀에 꽂아 넣습니다. 한국대 병원장인 최조은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최조은은 돈벌이는커녕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중증외상팀을 없애고 싶어 했고 담당 교수가 없는 지금이 팀 해체의 적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명희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대병원에 지원한 100억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지원금 회수를 감당할 수 없는 최조은은 일단 백강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백강혁은 자신을 밀어주는 강명희의 힘과 자신이 가진 환자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부임 첫날 중증외상팀을 중증외상센터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발표와 함께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극이 가진 재미와 국내 외과의 현실이 잘 조화된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단편 드라마 모음집 블랙미러의 시즌7의 1화입니다.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마이크와 어멘다는 결혼 3주년을 맞이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다소 팍팍하고 바라던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멘다는 평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두통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이크 역시 어멘다의 두통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병원에서는 어멘다가 다시 깨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절망하는 마이크에게 의사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어멘다를 깨어나게 할 수는 없지만 신생기업인 리버마인드의 기술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마이크는 곧바로 리버마인드의 관계자를 만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리버마인드는 문제가 생긴 환자의 뇌 부분을 제거하고 자체 칩을 이식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거한 뇌의 기능을 서버에서 대신에 재존성하는 방식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의 단점으로는 뇌의 과부하와 서버의 안정화를 위해 매일 9시간 이상 자야 한다는 것과 스트리밍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매달 스트리밍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수술이 끝나면 곧바로 의식을 되찾고 빠른 회복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현재는 홍보기간이라서 수술비는 무료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어멘다를 살리기 위해 리버마인드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어멘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두 사람은 일상생활을 위한 돈과 스트리밍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을 되찾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드라마 보통 사람들은 기업의 속성과 일상, 삶과 직결된 것들을 독점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상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살인자 이응 난감이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범죄,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최우식, 손석구, 이희준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며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이탕은 대학생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했지만 꿈도 목표도 없는 상황에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빠지게 되고 캐나다로 가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의 풍경을 담은 액자를 사고 그 액자를 보며 캐나다를 향한 꿈을 키우기로 합니다. 이탕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액자를 걸기 위한 망치를 빌려 퇴근합니다. 퇴근하던 길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상 손님과 그 진상 손님을 방치하고 멀어져가는 일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탕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멀어져가는 일행을 따라잡아 진상 손님이 쓰러져 있음을 전달합니다. 그 알림은 충돌이 되고 그 충돌 속에서 이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망치로 상대를 공격해 사망하게 만듭니다. 당황한 이탕은 살해 도구인 망치도 현장에 놔둔 상태로 자신의 자취방으로 도주합니다. 이탕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친구를 통해 알리바이를 꾸며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때부터 이탕은 자신이 잡히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자신이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이탕에게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장난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드라마 살인자 이응난감은 개성 있는 캐릭터와 사건 전개를 바탕으로 이 작품만의 매력을 잘 갖춘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지옥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원작자인 연상호, 최규석 작가가 직접 드라마를 쓰고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한 작품입니다. 현재 시즌2까지 공개되어 있으며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정진수는 새진리회라는 새로운 종교단체를 설립합니다. 이후 정진수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이 내리는 형벌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진수가 말한 형벌은 천사가 나타나 죽을 날짜를 알려주는 고지, 그리고 고지가 된 날 사신이 나타나 해당자를 살해하는 시연입니다. 정진수의 포교는 아름아름 알려지긴 하지만 크게 퍼지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정진수가 말한 시연이 대로변에서 일어나고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 촬영하면서 SNS를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이러한 시연 현상을 미리 언급했던 정진수는 한순간에 유명인사가 되고 자연스럽게 새진리회 역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정진수는 자신의 후원자들과 함께 고지를 받은 박정자를 설득해 시연을 생중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생중계를 통해 모두에게 고지, 시연이 실제함이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고지, 시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많은 대중들이 새진리회에 가입하게 되고 새진리회는 국가 권력을 넘어선 거대한 종교단체가 됩니다. 드라마 지옥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현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심리를 인상적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